맹장염이라고 하면 아마 많이 들어본 용어일 겁니다. 맹장에 염증이 생겼다 뭐 이런 말인데 솔직히 엄밀히 얘기하면 틀린 말입니다. 사실은 충수염이라 해야 옳은 말입니다. 맹장염? 충수염? 헷갈리시나요? 충수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KNL 기능의학TV 김강원입니다. KNL은 내 건강과 가족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KNL은 건강에 유익한 정보 그리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정보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다음에 만약에 마음에 드신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저한테 무슨 전해 주실 그런 말씀이 있다든가 그러면은 요 아래 댓글로 아니면 커뮤니티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 충수염입니다. 흔히 맹장염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맹장은 소장에서 대장으로 넘어가는 연결되는 부위에 있는 장이고, 충수는 이 맹장 아래쪽에 가늘고 길게 늘어진 그런 기관입니다. 충수에 염증이 생겼다. 그것이 충수염이지 맹장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충수는 도대체 정체가 뭐고 어떤 일을 하며 도대체 이 녀석은 정말 필요 없는 것인지 이것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세균, 바이러스, 독소 등에 의해 장내 환경에 문제가 발생하면 인체는 이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배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데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가 설사입니다. 우리 몸이 설사로 인해 화장실을 오가며 고통스러운 때 설사는 장내에 있는 100조 마리 이상의 균들에게는 거주지를 휩쓸어 버리는 태풍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심한 설사는 유익균, 유해균 가리지 않고 대장을 초토화시키는데 그래도 대장에겐 믿는 구석이 하나 있죠.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뒤 천연덕스럽게 원래 모습을 되찾는 들판처럼 균들이 금세 장 속에 다시 자리를 잡고 제 할 일을 하리라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맹장 수술, 정확하게 말하자면 맹장 아래 붙은 충수를 떼어내는 수술을 받지 않았다면 장내 환경을 복구하는데 좀 더 수월합니다. 그것이 바로 몸속 유익균들의 은신처이기 때문이죠. 무언가 감춰두는 입지선정으로 충수의 위치는 절묘합니다. 맹장은 소장이 끝나고 대장이 시작되는 부분에 위치한 주머니 모양 기관인데 충수는 여기에 벌레 모양으로 늘어진 6에서 10cm 정도 크기 되는 그런 장기죠. 소화기관에 붙어 있지만 정작 소장에서 소화된 음식물은 이곳을 거치지 않고 지나갑니다. 충수는 소화기관인 척하며 장에 붙어 있지만 실은 면역기관입니다. 유익균을 가득 담고 맹장 아래에 붙어 장의 움직임을 살피다가 콜레라나 이질과 같은 위험한 병원균 때문에 설사로 장이 초토화되면 이 은신처에 숨어있던 유익균들을 재빨리 대장에 지원하여 장의 회복을 돕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해마다 10만여 건의 충수 제거 수술이 이루어집니다. 다른 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떼어내도 별 문제가 생기지 않으니 제거 수술을 당연하게 여겨왔는데 바로 그곳이 장내 비상사태를 대비해 유익균을 비축해두는 창고였던 거죠. 충수의 존재는 수수께끼였습니다. 다윈은 이것이 고릴라나 인간과 같은 대형 영장류에만 있는 장기로 초식 위주의 식단에 최적화되어 있던 장이 식단 변화에 맞춰 퇴행함에 따라 남은 기관으로 보았습니다. 충수는 맹장이 위축되면서 생긴 주름 중 하나로 쓸모없는 구조체 중 하나, 즉 흔적기관,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후 이 주장이 150여 년간 충수에 대해 가장 그럴듯한 설명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충수는 소장과 대장 사이에 있을 뿐 내부에 수많은 림프 조직을 갖추고 있어 소화기관이 아닌 면역기관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줄곧 제기되었고, 최근 들어 충수의 역할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함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가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미국 듀크대 의대의 윌리엄 파커 교수 연구진은 식성이 다른 동물 361종을 조사하여 그중 50여 종이 충수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비버, 코알라 등에게도 충수가 발견되었고, 이 연구진은 장에는 유익균, 점액, 면역체계의 분자가 하나로 합쳐진 얇은 생체 필름이 존재하며 이 필름이 가장 강하게 형성되어 유해균이 서식하지 못하는 곳이 바로 충수, 이렇게 주장했죠. 이후 2013년 후속 연구를 통해 총 533종 포유류의 내장과 그 환경 특성을 조사해 충수의 진화 과정을 추적했습니다. 연구를 이끈 미국 미드웨스턴대 헤더 스미스 박사 연구진은 종에 따라 충수가 30여 차례에 걸쳐 진화했으며 대개 한 번 나타나면 진화 혈통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연구진은 충수가 있는 동물은 장내 림프 조직의 밀도가 높아 유익균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 충수가 없는 동물보다 면역력이 높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미시건 대학의 랜돌프 네스 박사를 위시한 진화 생물학자들은 이 연구 결과에 대해 진화의 횟수가 과연 30여 차례에 이르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여러 번 진화했다는 점에는 동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충수가 모종의 유익한 기관이라는 점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충수가 그토록 유익한 기관이라면 제거해도 문제될 게 없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결론적으로 충수가 없어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충수염을 방치할 경우 염증이 대부분 급속히 전개되기 때문에 급성 충수염의 경우 3일 이내에 수술하지 않으면 터진 고름으로 복막염을 일으킬 위험이 있습니다. 충수가 유익균의 은신처라는 가설을 처음 내놓은 윌리엄 파커 교수는 충수염에 대해 산업화 이후 할 일을 잃은 충수가 심통을 부린다, 이런 표현으로 원인을 설명합니다. 그는 충수가 있는 동물 중 사람만 충수염에 걸린다며 충수염은 산업화 이후 음식과 물이 청결해진 덕분에 충수가 할 일이 없어져 생긴 질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토피처럼 충수염도 환경의 변화가 만든 질환이라는 건데, 충수염이 학계에 최초로 보고된 1886년경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충수는 흔적 기관일 뿐이라는 견해 또한 여전하죠. 만약 충수가 유익한 기관임을 인정할 경우 충수를 갖고 있지 않은 종이 더 많다는 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한편 아직까지 충수염의 정확한 원인과 예방법이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수술 외에 다른 대안을 모색할 수 없다는 현실적 한계 또한 남아 있습니다. 결국 논란과 한계를 인정한다 해도 멀쩡한 기관을 제거하거나 적출하는 것은 자칫 불필요한 과잉 수술과 이로 인한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죠. 시대가 바뀌어 소위 어지간한 수술은 이제 시술 정도로 생각할 만큼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허물어진 지금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주변에서 의료 사고 사례를 심심치 않게 접하는데 단지 그 대상이 내가 아니라고 안도할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수술에 대해 무조건적인 경계심을 가지란 말이 아니라 우리 몸을 이루는 기관 중 어느 하나 쓸모없는 기관은 없으며 수술이 불가피하다면 지체 없이 해야 한다는 것
모두 건강을 지키는데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충수나 편도는 사실 수술로 제거해도 일상생활에 별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미리 제거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관도 어딘가 쓸모가 있어서 만들어졌을 테니까요. 오늘은 충수에 대해서 감춰진 사실을 알아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더욱 건강해지고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